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오후 6시 3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7.6% 정도 하락이 나와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요일날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드리면서 딱 이 캔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첫 번째로는 월요일날은 우리가 상승 출발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과거에 네이버도 장관 임명에 대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을 좀 예로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장관 지명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월요일 날은 상승 출발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짚어드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라가서 무조건적으로 광기가 끼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라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뚫어내서 안착하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의 케이스까지, 그러니까 시나리오 B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또 드렸었냐면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에 대해서도 꼭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오늘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기회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회의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요일날 영상을 찍은 걸 한번 재생을 해볼 거예요. 앞전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었었다라는 부분을 잠깐 좀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23,0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이고 댓글도 이제 450개 가까이를 좀 받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언제 찍은 영상이라고요? 6월 29일날 촬영한 영상, 그러니까 일요일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내일부터 좀 반응할 확률이 높겠다? 시초가부터 시원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올라가면서 시작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어디를 수복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전고점 부분인 71,400원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올라갔을 때의 시나리오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시나리오 B에 대한 시나리오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영상 멈췄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왔을 때 시나리오 이제 B까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영상에서 분명하게 짚어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당시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짚어드렸었거든요. 자,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나는 연말까지 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값까지 해서 목표가가 있다. 나는 어디 20만원 아니면 30만원 아니면 50만원 이렇게 목표가가 있는데 난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 팔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번 유형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유형의 케이스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많이 탔잖아요. 사실 외인들이 매도를 쏟아내주면서 이런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조금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내가 평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고점을 만약에 여기서 찍는다라고 하면 난 이걸 피했다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재매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를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번 케이스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엔 올라가다가 만약에 단기 조정을 보인대요. 이렇게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나는 이런 거 조정 보이고 이렇게 3개월 동안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보유하고 이런 거 나는 원치 않아요. 그냥 나는 평단이 낮아서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1번 케이스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올라가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시세에 입각해서 이런 구간에서 딱 들어왔는데 내려온다라고 하면 물타기 한번 해서 한번 올라왔을 때 살짝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재매수 이런 구간에서 나는 다시 확인하고 할 거고, 그 사이에는 기회비용을 살려서 다른 종목 가서 놀다 올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2번 케이스거든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말할 부분도 아닌 거고요. 그냥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번 케이스의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그냥 쭉 끌고 가서 진짜로 역대 최고치의 수익률 한번 찍어보면서 난 오히려 떨어지면 기회 구간으로 추매를 해가지고 나는 더 크게 먹을 겁니다. 매도는 나중에 한 번 누를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1번 케이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유튜브를 볼 필요가 없죠. 궁금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내가 목표가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보고 있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유튜브를 보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번 케이스에 나는 단기 고점을 조금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됐을 확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74,000원 구간이 단기 고점이라고 하면요. 그럼 내가 이 구간에서 지금 꼬리에서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매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피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21선 보이시죠 여러분들? 21선에서 한번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 리테스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접근이 항상 굉장히 중요하고 현금 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만한 시드가 없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더 태워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은 이제 하나의 매물대로 작용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돌려 세워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케이스로 진행될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한번 매물대로 작용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5일선이 깨진 상태에서 오늘 종가가 마감할 것 같은데 이전에 앞전에는 이렇게까지 5일선을 심하게 훼손한 적이 없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15일선을 잘 타고 올라왔던 구간이다 보니까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비중을 좀 줄여두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구간 6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이 박스를 치는 구간에서 이 끝부분에서 잘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전에 에코프로의 사례와 항상 좀 비교를 해봐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에코프로 올라가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61선까지 눌린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첫 번째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어디냐면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이요? 21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 선이 지금 21선인데 급하게 이제 광기가 끼어서 올라간 다음에 한번 조정을 보인 다음에 21선에서 터치하고 반등해서 올라가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렸는데 61선에서 이번엔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옆으로 지금 수렴하는 형태로 좀 진행 중에 있다. 수렴이라는 건 뭡니까? 힘을 응축하고 모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점점 작아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한번 어떤 구간에서 21선 구간에서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비중에 대한 부분을 덜어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대응할 시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단기 고점을 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엔. 그러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는 61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중을 좀 더 태워서 올라가는 구간을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1선에 닿았을 때는 보통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1선에 다시 한번 닿았을 때는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던 구간이다 보니까 21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딱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죠. 저항을 받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점점 수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캔들, 딱 이 캔들이 출현을 해주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날에 우리가 오히려 돌파 타점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한번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빠진 구간이라고 하면 어디서 좀 반등할 확률이 가장 높겠다? 21선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한번 반등할 때 내가 추가적으로 시드를 좀 진입할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평단가를 좀 낮추는 게 좋겠죠. 평단가가 더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관없습니다. 평단가가 내가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물타기를 진행한 다음에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61선에서 가서 반등하는 걸 지켜보면서 재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다? 이 구간에서 요게 지금 딸려 올라오는 구간인데, 여러분들 이런 패턴 보셨을 겁니다. 상승하면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상승하면서 점점 힘이 어떻게 보면 좀 딸려가던 구간이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 그러면서 이 구간이 하나의 매물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만 잘 태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반등 흐름을 지켜보실 건데,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뚫고 다시 한번 간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날이 사실 그런 케이스가 나오긴 했어요. 상승을 하다가 5일선을 잘 타고 가다가 5일선에서 돌파하는 척 하면서
눌러서 내려 꽂아놓고 어떻게 흔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21선까지 딱 눌렸죠? 21선까지 딱 눌려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상한가를 안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다날 같은 케이스가 사실상 한 10개 중에서 2개도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리테스트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그러면서 다음번 61선을 만나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고, 올라갈 놈은 거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내려갈 놈은 한번 반등 나오고 내려가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올라가는 케이스로 다들 보고 계시겠죠? 자, 보시면 다날같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상한가로 뿜어주면서 올라갈 케이스 같은 경우엔 그래서 한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가총액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무조건 돌파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사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얘보다 훨씬 크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무너뜨렸다가 이렇게 돌아 올라간 구간이 있었다 보니까요, 무조건적으로 21선에서 올라오면서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할 거야 라고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광기가 끼어서 원전이 이렇게 올라갈 케이스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는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겠다, 21선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주봉 흐름상으로도 놓고 봤을 때는요, 어떤 구간을 딱 터치한 거냐면 딱 요런 구간을 터치를 해준 거거든요. 제가 딱 짚어드렸던 요 가격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저항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상승하다가 한번 저항받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돌파를 했던 구간이면서 이 구간에서 돌파해주고 나니까 지지로 바뀌게 됐죠.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로 바뀌었던 구간이라고 봐주시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나자 이번엔 저항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항을 2번 받고, 여기서 보시면 저항을 1번, 2번 받고 나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또 저항을 맞았던 이 구간이 바로 얼마예요? 75,000원 구간, 대략적으로 74,000원에서 75,000원 구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항이라는 게 확실하게 75,000 얼마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값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이 구간에서 74,300원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었는데 딱 맞고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주도주다 보니까 이렇게 막 상승을 하다가 한번 조정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조선, 방산, 원전 중에서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이 이거를 좀 눌렸다라고 해서 접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100만 원에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없다라는 말씀이, 그럼 사실상 원전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하나 이제 추가가 된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주사 쪽인 테마가 좀 아무래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반기부터는 원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주사 라고 지금 초반에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거고, 만약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흐름에 맞게 이 구간에서 기회를 잡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잡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전에 제가 일요일날 영상에서 대한전선을 얘기를 했었는데 대한전선이 일요일날 영상 찍고 나서는 계속 올라주긴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날에 영상 촬영했었고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셨는데 이틀 동안에 이렇게 좀 잘 가나 싶더니만 한번 윗꼬리를 지금 발생시켰다 보니까요, 한번 눌렸다가 갈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선 쪽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AI가 뇌라고 하면은 전선은 혈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원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혈관을 타고 뇌로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 쪽은 좋게 보고 있는데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역사적 신고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대한전선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2.4만 명 정도가 이제 시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한전선은 짧게만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이 구간이 하나의 이제 지지로 좀 작용을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21선이 딸려 올라오다 보니까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만약에 정말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날처럼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종가를 딱 마감해주면요,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은 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21선에서 한번 터치해주고 반등 나오고 이 구간에서 시원하게 돌파 흐름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한 번 더 눌려주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61선이 딸려 올라오길 기다릴 확률을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61선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61선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3개월 선이죠, 여러분들. 3개월 선. 3개월마다 뭐가 나옵니까?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은 지금 추정치로 해서 NH증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를 좀 매겼었는데, 지금 보시면 예상치가 이게 실적이 꽤나 좋은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상향한 어떤 배경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실적에 대한 검증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3개월마다 나오다 보니까요. 이 3개월 선, 뭡니까? 이게 60일선이죠?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그렇게 해서 60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1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다시 조정을 받다가 60일선에서 21선이 이렇게 겹쳐지는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60일선을 터치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에코프로도 좀 짚어드렸었죠. 그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좋게 나왔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쳤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60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21선에서 저항받고 점점 수렴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이격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21선과 60일선이 이격이 가까워지면서 21선을 슬쩍 올라타더니만 다시 한번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현재 이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요, 한번 조정을 받다가 21선을 터치하고 올라갔다가 전고점을 뚫어줄 확률은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날 같은 케이스도 있긴 있지만 10개로 놓고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밖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60일선에서 터치하고 21선에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면서 변동폭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21선을 스리슬쩍 아무도 모르게 스리슬쩍 올라타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대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 21선에서 한번 터치하고 반등 나왔다가 리테스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여기서 터치하고 반등하고 이러면서 61선이 떨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박스를 쳐주면서 한번 지지를 받아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가장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내용의 좀 기사도 나왔었어요. 지금 보시면 로보틱스 주식담보로 5,500억을 대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르게 밝혀진 건 없지만,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밥캣을 지분을 담보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을 땡겨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상증자 찌라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도 SMR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의 설비 같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스터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급하게 좀 땡겨온 겁니다라고 하면 이 사용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용처가 만약에 이런 시설 투자라고 하면요, 사실상 돈이 부족해 보이는 이런 현상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례에서 우리가 좀 지켜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 구간에서 유상증자 때려버리면서 하락을 해놓고 다시 한번 21선 스리슬쩍 올라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기회였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60만 원에서 사는 건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9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50% 가까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기회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유상증자까지 이제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하, 이게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사용처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전혀
걱정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 밥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용치가 운영자금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기회 구간으로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 조정을 보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으로도 저항 구간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쉬어갈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여기서 첫 번째로는 나는 이런 거 만약에 쉬어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3개월이 소모되는 거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목표가가 있어요. 나는 목표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는 시드가 좀 작아요. 시드가 좀 작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피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사고 이렇게 해서 계좌를 좀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건 근데 사실상 시드의 크기와는 크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고점을 만약에 피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한번 꼬리가 발생된 구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내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끝이 아니라 리테스트라는 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전에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리테스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여기서 상승하다가 한번 21선 터치하고 올라오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성델타테크는 여기서 사실상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 검증을 해내지 못하면서 21선 하회에서 시작하면서 21선 반복적으로 저항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간이 하나의 매물대로 인식이 됐던 구간인데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쭉 흐르기 시작했었고 이 구간에서 보시면 한번 리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 무조건 넘어서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건 확률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한번 상승하다가 윗골이 발생시키고 5일선 무너뜨리기 시작하자 21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이렇게 리테스트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이런 윗골이 음봉에서 못 팔았다라고 해도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어깨에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피해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단기 고점을 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윗꼬리에서 못 팔았다라고 해도 한번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의 구간을 좀 잡아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시드를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분봉 흐름상으로도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찍어 봤는데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아침 7시 30분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찬물에 한번 샤워도 시원하게 좀 하시고 대기를 딱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분봉상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시작하자마자부터 8시에 그냥 쏴버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사실상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는 척 해놓고 9시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너뜨렸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제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대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요 구간이 하나의 어떤 매물대로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번 타점만 잘 잡아서 공략을 하시면은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비중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